네, 이번에는 오픈소스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미지 로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볼 이미지 로더는요, 피카소, 글라이드, 그 다음에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피카소라고 하는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랑 거의 사용 방법이 비슷한 근데 이제 이미지를 로딩하는데 굉장히 이제 효율적인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숙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장 예전부터 많이 사용하던 게 뭐냐면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를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피카소에 대한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카소는요, 앞에서 살펴봤던 OKHTTP를 만들었던 스퀘어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용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캐싱하고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다운로드는 GitHub에서 이 URL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관련 문서는 여기에 있는 이 곳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피카소를 사용할 때는요, 그래드를 여러분들이 그래드 디펜던시에다가 이것처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피카소 기능을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피카소는요,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 중에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풀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가 지원이 되고요. 디스크 캐시가 지원이 되는데 이 디스크 캐시를 지원하는 방법이요. 별도의 디스크 캐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HTTP에 OK HTTP 보면 캐시 만들어 가지고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HTTP에 있는 캐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디스크 캐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피카소의 베이직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OK HTTP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OK HTTP를 쓰게 되면 이 피카소와 연동해서 같이 이제 그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뷰에서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이미지 뷰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자동 취소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올 때 어싱크 방식, 로드라고 해가지고 어싱크 방식 제공하고 있고요. get이라고 해가지고 싱크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 방식과 어싱크 방식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받은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가 불러올 수 있는 이미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URL로 돼 있는, 얘도 불러올 수 있고요. 내가 프로그래밍 리소스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컨텐트 프로바이드 제공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스토어에서 제공되는 것들을 모두 로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카소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피카소 객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요. 피카소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카소.with 해가지고 여기다 컨텍스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를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액티비티의 컨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피카소라는 객체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미 생성된 객체를 이렇게 넘겨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피카소라는 객체는 오직 한 번만 생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피카소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라는 클래스로 피카소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속성들을 설정해주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의 객체를 만들어서 그걸 set 싱글톤 인스턴스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set 싱글톤 인스턴스 해가지고 생성을 해주실 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성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야 돼요. 피카소 객체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set 싱글톤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앱이 실행되면 맨 처음에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앱이 실행되면 맨 처음에 실행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받은 마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고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었으면 마이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콜론 네임이라고 하는 곳에다 등록을 해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디폴트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요. 또는 이제 내가 커스텀 하고 싶다. 피카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피카소에서 사용하는 비트맵 포맷, 뭐 비트맵 포맷이라는 게 뭐냐면 자, 한 픽셀을 나타낼 때 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ARGB 뭐 이런 걸 거예요. ARGB 각각 1바이트에서 8888 뭐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갖다 써가지고 비트맵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픽셀 하나를 나타내는데 4바이트 이렇게 필요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하나 나타낼 때 굉장히 커다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걸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ARGB 4444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죠? 2바이트를 쓰게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파는 지원하지 않고 그냥 색깔만 지원하기 위해서 RGB 565라고 하는 RGB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은 5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녹색을 더 잘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녹색에 대해서는 5비트 그래서 6비트, 5비트, 5비트로 나타내는 RGB 565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하면 얘도 이제 2바이트 컬러가 되겠죠. 한 픽셀을 갖다가 2바이트로 나타내는 게 되겠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et 비트맵 config.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기본적으로 비트맵을 만들 때 메모리 사이즈가 줄어요. 메모리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더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더에다가는 뭐 OK HTTP를 이용한 다운로더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뭐 OK HTTP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기다가 OK HTTP 클라이언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네트워크 매니저를 만들었다고 하면 네트워크 매니저에 사용하는 OK HTTP 클라이언트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장점이 뭐가 되냐면 OK HTTP를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캐치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이런 모듈들이 공유가 되겠죠. 공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하는 스레드를 어떻게 실행할 거냐. 스레드 풀 익스큐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익스큐터를 선언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캐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환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리퀘스트에다가 특정한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을 부과한다든지 그 다음에 로그를 내가 출력해서 내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운로드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로그를 화면상으로 이제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로깅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이런 설정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카소 빌더라는 걸 만들고요. 이 피카소 빌더에 빌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피카소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피카소 객체. 이렇게 만들어진 피카소 객체를 피카소의 set 싱글톤 인스턴스 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피카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카소에 .with 하고서 컨텍스트를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하면 이미 한번 만들어진 객체가 있기 때문에 그 객체가 넘어와요. 피카소에서는. 이렇게 할 때마다 객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방식이 싱글톤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만들어진 객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객체에 .load 해가지고 여기다 뭘 넣어주냐면 이미지에 URL을 넣어줘요. 이미지 URL. 자, 그럼 이제 이 이미지를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이 URL로 이미지를 불러오는 작업을 처리할 리퀘스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넘어옵니다. 자, 리퀘스트 크리에이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리사이즈를 한다든지 센터 크롭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미지 보일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로딩 중 이미지를 출력한다든지 에러가 났을 때 에러 이미지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설정들을 쭉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온 비트맵을 설정할 이미지 뷰를 설정하는 into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into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URL로부터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뷰에
설정을 해주는 거죠. 매우 간단하죠. 네. 만약에 내가 받은 이미지를 변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요. 여기다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등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폼 해가지고 비트맵 이렇게 넘어오고요. 여기서 소스 비트맵을 갖다가 내가 뭐 동그랗게 자르고 싶다 그러면 동그랗게 자른 다음에 동그랗게 자른 비트맵을 넘겨주면 이 동그랗게 자른 비트맵이 이 이미지 뷰에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카소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살펴볼게요.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요, 구글에서 범프앱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 범프앱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던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이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괜찮아가지고 구글에서 공개한 이미지 로딩 라이브러리입니다. 다운로드는 GitHub에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고요. 관련 문서는 여기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라이드를 갖다가 안드로이드에 사용하려면 일단 레파지토리에다가 메이븐 센트럴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에다가 이렇게 글라이드를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글라이드는 기본적으로 크기는 피카소보다 큽니다. 라이브러리 크기는 피카소보다 큰데요. 사용하는 메모리 양은 피카소보다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로딩에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 로딩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능적인 측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은요, 피카소와 거의 동일합니다. 피카소와 거의 동일해요. 사용하는 메소드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이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니메이트 GIF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GIF를 지원하기 때문에 GIF를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의 썸네일을 갖다 추출해가지고 보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스틸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피카소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은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읽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파일, 리소스, URL, URI 등에 대한 처리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볼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사용하라고 만든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볼리 라이브러리는요, API 9 이상이면 HTTP URL 커넥션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9보다 2하면 아파치의 HTTP 클라이언트를 쓰도록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스레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죠. 이런 볼리라고 하는 이런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OK HTTP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을 한번 볼게요. 사용 방법을. 글라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글라이드 모듈이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먼트한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글라이드 모듈을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글라이드 모듈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갖다가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의 어플리케이션에 메타데이터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메타데이터의 이름으로는 요 클래스에 플레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로는 글라이드 모듈이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글라이드 모듈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요, 네임에 이런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간 이제 설계상 반대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만든 글라이드 모듈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글라이드를 사용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찾고요.
해당 메타데이터를 찾고 그 메타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요. 저 클래스 객체에 apply options라고 해가지고 글라이드 객체가 가져야 되는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빌더에다가요, 어떤 속성들을 갖게 할 건지, 글라이드가 어떤 속성들을 갖게 할 건지 이걸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디스크 캐시를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인터널 캐시 디스크 캐시 팩토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캐시 디렉토리에다가 디폴트 디렉토리 캐시를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SD 카드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인터널이 아니라 익스터널 캐시, 디스크 캐시, 팩토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D 카드에 메모리 캐시가 저장이 돼요. 뭐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가 저장이 되고요. 뭐 메모리 캐시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LRU 메모리 캐시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맵 풀이라든지 뭐 디코드 포맷 뭐 얘들은 어떻게 쓰겠다 앞에서 이제 그 포맷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뭐 ARGB 8888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RGB 565라든지 이런 어떤 디코딩 포맷은 어떤 걸 사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설정한 글라이드 객체가 내부적으로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라이드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비트맵을 디코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레지스터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레지스터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뭐를 만드냐면 모델 로더를 만들어 가지고 글라이드에다가 레지스터 해줍니다. 모델 로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모델 로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타입의 예를 들면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갖다가 로딩을 해서 로딩을 하겠다. 메모리를 스트링 타입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메모리를 로딩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풋을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내가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레지스터 컴포넌트 해가지고 여기 모델 로더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라이드 설정을 해주면요. 사용 방법은요. 피카소 때랑 똑같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글라이드 점 with 해가지고 컨텍스트 주니까요. 이렇게 컨텍스트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URL 줬죠. 앞에서 피카소 같은 경우 리사이즈였는데요. 여기서는 오버라이드라는 이름을 씁니다. 오버라이드. 그래서 크기가 50 곱하기 50짜리인 이미지를 생성해 달라라고 한 거고요. 뭐 센터 크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이미지라든지 LI 이미지. 그 다음에 점 인투 해서 이미지 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GIF를 쓴다. GIF, 애니메이트 GIF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점 로드 한 다음에 점 as GIF 이렇게 해가지고 GIF로 변환한 다음에 이런 설정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애니메이트 GIF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해가지고요. 변환하는 걸 제공을 하고요. 비트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등록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비트맵을 갖다 내가 뭐 이렇게 사각형으로 온 거를 동그랗게 자르거나 하는 작업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는요, 네트워크에서 그 이미지 불러와가지고 보여주는 라이브러리인데, 지금 이제 피카소라든지 글라이드라든지 요즘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피카소나 글라이드 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던 이미지 로더가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입니다. 이제 가장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되던 이미지 로더고요. 다운로드는 여기 있는 GitHub에 들어가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자르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르 파일을. 그렇게 받은 자르 파일을 갖다가 libsnare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 보통 이제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AUI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UI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의 기능들을 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멀티스레드
즉 스레드 풀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어싱크 방식과 싱크 방식의 로딩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는요, 메모리 캐시도 지원하고요, 디스크 캐시도 지원합니다. 디스크 캐시는 별도의 디스크 캐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서 제가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 HTTP에 있는 리스판스 캐시를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디스크 캐시를 만들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맵 디스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맵 디스플레이어라는 거 통해 가지고 내가 받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 시에 어떤 애니메이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클래스들의 내가 스레드 익스큐터, 다운로더, 디코더, 그 다음에 캐시, 그 다음에 옵션 뭐 이런 것들을 변경해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라이브러리 기능들을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가 처리해 줄 수 있는 데이터는요, HTTP로 시작되는 처리해 줄 수가 있고요, 파일, 그 다음에 리소스, 그 다음에 컨텐트로 되어 있는 이런 곳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이미지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 쓰는 거는 당연히 인터넷 퍼미션하고 캐시를 쓰니까요,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와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트 익스터널 스토리지와 리드 익스터널 스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하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은 마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서 최초 설정을 해줍니다.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는요, 최초 설정을 해주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익셉션이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에서 최초 설정을 해주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것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지 로더.get 인스턴스 해가지고 이미지 로더를 얻어오고요.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디스플레이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이미지라는 함수 안에다가 URL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넣어주면 이 URL에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 이미지 뷰에 설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일단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는요, 이미지 크기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가 배치될 이미지 뷰의 크기가 뭐 랩 컨텐트라든지 매치 페어런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 크기가 얼마인지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 크기를 이미지 뷰의 크기가 픽스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크기를 디바이스 크기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크기로 이미지 불러오면 몇 장 못 불러오겠죠? 그래서 메모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미지 뷰의 크기를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이미지를 갖고 와서 큰 이미지 뷰에다 배치하려고 할 때는요, 이미지가 깨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캐시를 하기 때문에요, 프로파일 같이 동일한 URL에서 다른 데이터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는 뭐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이렇게 퍼미션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상속받아 가지고 마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객체를 만들 거니까요,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이렇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 클래스 안에서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 로더에 대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에 대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에 대한 설정은요, 일단은 이미지 로더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얘를 만들어 가지고 설정할 건데, 얘를 생성할 때는 빌더를 이용해 생성합니다. 그래서 빌더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프라이어티, 내가 다운로드하는 스레드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반적으로 이미지 다운로드 스레드는요, 일반 우선순위보다 좀 낮춥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좀 낮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에서 멀티플 사이즈, 똑같은 파일 하나 받아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요만하게 찍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만하게 찍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이즈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뭐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의 파일 이름을 제너레이트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즉 키를 생성하는 룰은 어떤 걸 써가지고 키를 생성할 거냐, URL을 가지고 키를 생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디버그, 로그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미지 다운로더. 이미지 다운로더는 어떤 걸 쓸 거냐. 뭐 이미지 다운로더 어떤 걸 쓸지는 내가 여기다가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OK HTTP를 이용해서 이미지 다운로더를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다운로더라고 하는 걸 상속받아 가지고요. OK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걸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를 예, 설정해주고 이 빌더에서 빌드 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 생성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앞쪽에 보면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디스플레이 이미지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이미지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지를 이제 생성할 거예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출력할 때 어떻게 출력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 옵션,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이미지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로딩 중에는 이걸 보여주고, 엠프티면 이걸 보여주고, 페일 했을 땐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 캐시를 사용할 거고, 디스크 캐시도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익시프 파람을 내가 사용할 거다. 익시프 파람은 앞에 설명드렸죠. 이미지가 있으면 보통 JPG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 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어떻게 되고, 카메라 앵글 값은 어떻게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헤더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헤더 정보 중에 오리엔테이션 값을 읽어가지고 사진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두면 얘를 갖다 9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내가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만든 옵션을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옵션을 갖다가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디폴트 옵션을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이미지를 불러올 때는 얘들을 디폴트로 적용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메모리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싶다. 메모리 캐시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옵션을 별도로 만들어서요. 이미지 로더로 로딩할 때 그 옵션을 별도로 주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만들었는데 아까 이제 다운로더를 별도로 OK HTTP랑 연동해서 생성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운로더라는 걸 상속받으면 되는데 그런 기능을 많이 구현해야 돼서요. 베이스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이스 이미지 다운로더라는 걸 상속받으면요. 그 안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get stream from network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get stream from network이라는 함수에 요 URL이 오면 요 URL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에 인풋 스트림을 넘겨주면 되는 이런 함수입니다. 이제 OK HTTP를 사용할 거니까요. OK HTTP 클라이언트를 하나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 가지고요. 내가 뉴콜 한 다음에 execute 하면 리스폰스 바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디에 바이트 스트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생성하다가 문제 생기면 exception이 날아갈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OK HT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이제 이미지 로더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뭐 이미지 로더를 일단 얻어와야 되는데 get instance 싱글톤이니까요. get instance에서 얻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면 옵션 객체를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로더에 디스플레이 이미지 한 다음에 URL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옵션을 바꾸고 싶으면 뒤에다 이제 옵션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는 디스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설정해주면 비트맵을 가져온 다음에 그 비트맵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이 비트맵을 갖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기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어웨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 이미지 어웨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설정한 이미지 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뷰를 갖고 와가지고 뭐 설정하거나 기타 등등의 처리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픈소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라는 라이브러리를 알아봤고요. 뭐 OK HTTP 기반의 라이브러리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라이브러리로 피카소.is 그 다음에 load into 해가지고 이미지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알아봤어요.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피카소와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는 라이브러리 크기는 피카소보다 좀 큰데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나 GIF 애니메이티드 GIF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라는 걸 알아봤는데, 안드로이드 유니버셜 이미지 로더는 가장 옛날부터 사용되던 그런 라이브러리고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 로더.get 인스턴스에서 디스플레이 이미지 한 다음에 URL을 주고서 이미지 뷰를 설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